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 아내가 사라졌다입니다. 지은이는 김윤덕, 펴낸 곳은 나남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조선일보 기자이다. 올해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 독자로서 저자의 글을 많이 접했는데요. 글이 재미있으면서도 가슴이 찡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노년 세대로서 우리의 남편들은 직장에서 월급만 받으면서 수월하게 지냈었지만 지금의 30, 40대는 직장인, 남편, 아이의 아빠 사위로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찬을 잘 만들지 못하는 아들을 가진 엄마로서 안쓰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허실실 최 여사의 마음수행법. 최 목자 여사가 일을 쓱 잘하는 도우미는 아니었다. 울 100% 머플러를 뜨거운 물에 빨아 수세미로도 못쓰게 오그라뜨리질 않나. 후라이팬에 식용유 대신 물엿을 들이부어 주인집 여자의 간을 뒤집었다. 남도 여인네라고 선뜻 최 여사를 낙점했던 집주인들은 짜기만 하고 맵기만 한 그녀의 음식 솜씨에 입을 딱 벌렸다. 설거지하는 소나기 힘만 천하장사였어. 주인집 찬장에 승한 그릇이 없었다. 그런 최 여사가 20년 가까이 가사도우미로 장수하는 비결은 산에 먹지 않는 팔뚝과 철갑을 두른 웃음보 덕이었다. 까탈스러운 주인집 여자들이 시시콜콜 잔소리하고 구박해도 해불쭉 웃어 넘기는 게 그녀의 어뜸가는 능력이었다. 립스틱이 없어졌네. 금반지가 사라졌네. 누명을 뒤집어 써도 야들이 발이 달렸나 눈이 달렸나. 이 목자 아짐씨 꽃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싸게 나와 부르라잉 하며 또 배시시 웃었다. 최 여사 억척 이력에 위기가 닥친 건 꼭대기 할머니를 집주인으로 만났을 때였다. 사소한 일에도 머리 꼭대기까지 열불을 내는 꼭대기 할머니는 청결강박증까지 타고난 70세 노인. 매일 아침 각방 이불은 물론 매트리스까지 걷어 먼지를 털어야 하고 양말 한 짝도 애벌 빨래 후 겉으로 한번 뒤집어 또 한번 돌리는 세탁 과정을 매일같이 반복했다. 그래도 근래의 질보단 수월했다. 하루 두 번 30대평 아파트를 무릎 꿇은 채 물걸레질하고 마른 걸레질까지 할라치면 온몸이 어스러지는 듯하여 천하의 목자도 저승길 갈 때가 됐나 보네잉 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렇다고 일주일도 안 돼 이 집을 뛰쳐나간 수많은 도우미들처럼 제 발로 걸어나갈 최 여사는 아니었다. 내 이름이 목자요. 웬만한 비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여서 포기하면 나가 전국에 나무님들 욕보이는 꼴이 되고 말고. 암만 그 대책 없는 뚝심에 손을 든 쪽은 꼭대기 할머니였다. 아이고 내가 저 미련 곰탱이 예편네를 내일 당장 쫓아내고 말지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매일 아침 최 목자 여사가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면 노인의 양볼에 생기가 돌았다. 감기 몽살로 살이 보존할 때 몇 끼 흰 살죽을 끓여서 간병한 뒤로는 최 목자 여사와 겸상을 하기 시작했고 찬밥에 마늘 장아찌 얹어 먹으면서도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나이 60 죽늙으니까 왜 이러고 살아?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집에서 놀면 뭐 한다요? 서방은 뭘 하길래 늙은 마누라를 이리도 혹사시키노? 젊어서 내내 밖으로 놔돌다가 병들어 조강지쳐 찾아온 지 몇 날 안 되었으라. 그걸 가만둬?
다리 뭉댕이 분질러 놓지. 그래도 사내라고 아래목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든든합디여. 이빨 빠진 호랭이 구박하는 재미가 짭짤하디여. 뼈대 있는 집안임을 자랑하는 꼭대기 할머니였지만 최 여사에게만큼은 속의 고민을 털어놨다. 홀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다툴 때는 언제고, 지난해 코딱지만한 땅이 벼락같이 나타나자 서로 모셔가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자식들 탓에 화병이 나누라 했다. 어느 날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슴이 콱 막히는 게 속불이 나서, 그래도 누구 집 자식처럼 60 넘은 애미 골병 들게 하진 않잖아요. 자네는 부처님 돌아도 깨쳤는가? 열불 내봤자 애꿎은 내 가슴만 홀라당 타지요. 나는 애시당초 나무 토막이다, 죽은 사람이다 하고 두 귀를 콱 틀어막지라. 저 왼수가 나를 성불시킨 은인이라고 함시롱. 그런다고 화가 가라앉으면야 마음에 불길이 오르고 곧장 품지 말고 몸 안에 가둬보시오. 항문을 조이고 근육의 힘을 막 주거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항문을 열고 숨을 훅 하고 내쉬면 이글거리던 불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아니요. 반기밖에 더 나오겠는가? 그날 꼭대기 할머니는 최 목사 여사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최 여사가 비행기 값을 모으는 대로 둘이 함께 성산포로 가기로 했다. 또 있다. 무릎 걸레질은 이틀에 한 번만, 이불 털기도 사흘에 한 번만. 마음 공부에 대한 수업료였다. 가을, 당신을 위한 주례사.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한 지 12년 된 어느 만화가가 허허실실 웃으며 말했어. 결혼생활 기대 이상입니다. 집이 일터인 그는 365일 하루 24시간을 아내와 함께 지내. 둘 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돌이 집순이라 아무 문제가 없대. 종일 민낯에 추리닝 바람으로 삼시세끼를 함께 먹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지고 행복하다니 대단하지. 몇 가지 비책이 있었어. 첫째, 한 집에 있지만 각자의 영역을 분명히 한대. 남편은 만화를 그려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알뜰히 살림을 담당하지. 둘째,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해. 밥 먹을 때 잠시 마주할 뿐 종일 아무 말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대. 셋째, 충고 안 하기. 자기는 진심 어린 충고인데 듣는 쪽은 잔소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너무 잘 아는데 상대가 꼭 집어 말하면 싸움만 되잖아. 모르는 척 하는 게 고수. 입이 건들거려도 젓가락으로 허벅지를 찌르며 참는 거야. 넷째가 웃겨. 싸울 때 반드시 존댓말 쓰기. 그러니까 너 미쳤어 대체 왜 이래 하며 악을 쓸 대목이 여보 이성을 잃으면 안 되죠. 벼랑간 왜 이러는 거예요? 가 되는 거야. 개콘이 따로 없지. 만화가 왈 존댓말로 싸우면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아서 좋대. 다섯째도 특이해. 맛난 음식에 아낌없이 쓴다. 내 집 마련 위해 오늘 맛있게 먹을 양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이 부부 철칙이야.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걸 먹는 것도 아니야. 집 근처에 작은 회사가 있는데 5,000원만 주면 마을 주민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나 봐. 산보 겸 아내와 손잡고 나가 스텐 급식판에 소시지랑 계란말이 담아 먹는 재미가 그만이래. 맛집보다 맛집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즐겁다는군. 참 예쁘지.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이 모여 큰 행복이 된다고 믿는 이 남자. 비시 웃으며 이러더라. 결혼하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이들처럼 결이 비슷한 부부는 세상에 많지 않아. 결혼이 난 얼마나 다른 종류의 사람이 확인해가는 여정이니 각자 지닌 정답의 격차를 좁혀가는 여행이랄까.
자기와는 다른 생명체를 탐구해가는 수업이기도 하지. 어느 은퇴남에게서 온 항의편지. 안녕하시오. 나는 송암계, 조선일보 30년 애독자 올시다. 얼마 전 기아가 쓴 기사의 제목이 퍽당돌하여 이렇게 펜을 들어소이다. 놀아줘. 밥 좀 줘. 은퇴 남편들 애그라니 아내들 속이 터진다. 라고요. 집사람은 내가 월남전에서 다쳐 돌아왔을 때 극진히 돌봐주던 간호사였어. 인물은 별로여도 말수 적고 손끝이 야무진데다가 냉면 미는 솜씨가 일품이었지. 봉급쟁이이긴 하나 나 또한 성실함과 회사에 대한 충성도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 나의 50에 임원으로 승진한 바 삼남매 밥 굶기지 않고 대학까지 보낸 가장이라오. 위기가 찾아온 건 은퇴한 직후였어. 몸은 아직 펄펄한데 나이 탓에 현업을 떠나야 하니 충격과도 같은 허탈감이 찾아옵디다. 나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니 입맛도 없고 우울해집디다. 그러다 문득 아내를 돌아다 보았어. 상냥했던 웃음은 간데없고 말끝마다 냉기가 흘려요. 밥상 차려주는 표정 왜 그리 퉁명해. 현역 시절 지은 죄가 많으면 홀대를 당한다더니만 내가 뭐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무식하다고 몇 번 소리 지른 거, 주식하다 얼마 손해본 거, 잠시 한눈 판 거, 그게 다예요. 집에서 가까운 영상자료원에 오슬로의 이상한 밤, 젊어서 봤으면 초장부터 졸았을 로맨스와는 하등 상관없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평생 열차 기관사로 일하다 은퇴식을 맞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내라. 그의 말로가 어떨지 참못 궁금해지더이다. 늙은 몸을 보이기 싫어 불 꺼진 수영장에서 벌거벗은 채 혼자 헤엄치는 노인의 모습이 어찌나 애잔하던지 이웃집 여자의 창틈으로는 케이크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남자의 냉장고엔 차가운 술병만 가득합니다. 낙이라고는 파이프 담배 태우는 것뿐. 나는 마누라도 없는 이 노르웨이 은퇴남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 엉뚱한 짓을 할까봐 가슴을 졸였다오. 천만 다행히도 그는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합니다. 쳇바퀴 돌듯 사느라 한편으로 겁이 나서 일생에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스키 점프에 도전하지요. 캄캄한 밤 가파른 슬로프에서 그가 뛰어내릴 때 나 또한 두 눈을 질끈 감았다오. 내가 그 영화를 보고 깨달은 건 세 가지였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에서도 나이 든 남자들은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 북유럽의 겨울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자의 근력은 음식에서 나온다는 거였어. 영화를 본 다음날 내가 요리학원에 등록했어요. 부엌을 점령해야만 내 인생이 구질구질해지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근데 의외로 재미납니다. 멸치 국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20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기자 양반은 아시오. 무슨 화학 방정식처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불에 들어가 융화되니 천국의 맛이 탄생합니다. 요리 솜씨보다도 혼자 밥상을 차려 먹어도 주눅 들지 않는 자신감이 생겼다오. 냉장고 속 남은 반찬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10가지가 넘어요. 조리사 자격증 따면 분식집 하나 차리려고요. 목돈이 생기면 오슬로와 베르겐을 잇는 그 서론의 철도를 나 거침없이 달려볼까 하오. 다만 은퇴한 남자들에 대해 기사 쓸 일이 있거든. 하루하루 천금같이 사시라. 부엌부터 장악하시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꾹꾹 눌러뒀던 꿈부러기를 찾아 펼치시라.
기차는 달리고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노라고 꼭 써주지요. 시아버지의 김장김치. 이번 김장엔 하루 휴가 받아 내려오너라. 열일 막살하고 내려오너라.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아버지였다. 며느리에게 직접, 그것도 직장으로 전화했다는 건 옛날 일이 아니었다. 연말이라 할 일이 태산인데 그 주놈하고도 단혹한 영에 바쁜데요 소리가 오굴대를 타고 넘어오다 도로 기어 들어갔다. 대신 남편을 몰아친다. 내가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인삼낙지라도 먹는 줄 아시는 거야. 애들 키우며 직장 다니느라 몸이 아작날 판인데 김장 그것도 50포기가 웬 말이냐고요. 해병대 출신의 도청 공직자로 은퇴한 것을 당신 인생의 빛나는 훈장으로 살아오신 시아버지가 주부 선언을 한 건 3년 전 겨울이었다. 찬바람 불면 살얼음 둥둥 뜬 식혜부터 찾으시더니 엿기름 구하러 방앗간에 다녀오시던 시어머니가 빙판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대형 산재가 터진 것이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려면 장미란이 엿기를 들듯 우지끈 하시니 밥은커녕 물 한 잔도 얻어먹기 어려워진 시아버지가 중대 결단을 내리셨다. 내 밥은 내가 해결한다.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 68세 사위어 가던 당신의 DNA에 빛나는 요리 본능이 있었음을 누가 알았겠는가. 멸치 하나를 볶아도 작과 호두를 곁들이는 센스며 차돌박이에 애호박 종종 썰어 바글바글 끓여내는 된장찌개, 말라 비틀어진 명태 코다리를 매콤 짭조름하게 찢어내는 솜씨가 여느 아낙네에 뺨을 치셨으니 시어머니의 무색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듬해 봄에는 식재료도 직접 장만하겠다며 손바닥만한 뒷마당에 텃밭을 일구셨다. 상추나 키우시겠지 했던 것이 배추, 고추, 무까지 소출이 확장되고 급기야 김치 한번 담가 보련다 선포하시니 네 애비 좀 말려달라는 시어머니의 급전이 날아든 것이다. 김치 맛은 배추를 얼마나 잘 절였느냐가 좌우한다. 배추 속에 소금물이 고루고루 배도록 밤잠 설치는 손정성이 그대로 맛이 된다. 갈치젓, 가자미젓, 가나리젓 다 필요 없다. 굴도 사치다. 멸치젓 한 가지면 충분하니 거기에 무, 배, 양파, 대파 채 썰어 넣고 마늘, 생강 곱게 다져 넣어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찹쌀죽이니라. 귀찮아도 이걸 찰지게 쑤어서 넣어야 김치에 윤기가 나고 감칠맛이 도는 법이다. 김치 담그는 일 힘들지, 중노동이지.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면 해볼만 하다. 살림 그거 우습게 봤더니 아니더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더라. 살림을 몰랐으면 인생의 재미를 절반밖에 모르고 갈 뻔했으니 얼마나 억울하냐. 생쌀에 서정에 물기를 부어 밥을 짓는 것이 시인이라고 하더니 내가 요즘 씻어서 밥 짓는 재미로 산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둘러앉아 배추에 양념을 치댄다. 거드는 손이 이러시니 산처럼 쌓였던 60포기 배추가 반나절 만에 내려앉았다. 가족들이 양념을 뒤집어 쓰는 동안 시아버지는 양은속 가득 돼지 목살을 삶으신다. 양파, 대파, 생강, 통마늘에 커피가루를 넣어 팔팔 육수를 끓이신다. 누린내 없이 꼬들꼬들 삶아진 고기가 희뿌연 김을 내뿜며 접시에 담긴다. 노랗게 익은 배추에 목살 얹고 양념 얹어 싸먹는 맛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얄미운 시누이도 페미니스트 며느리도 양볼이 미어 터져라 먹는다. 남편들이 반찬을 만들면 아내들이 많이 수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